유튜브에 종목 3개 추천하는 영상 찍은 다음에 구독자님께서 이 매매 유명한 매매인데 하락장에서 매매했다가 종목 선정 잘못하면 골로 가는 매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매매의 큰 단점이 손익비가 크다. 이 매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승률이 95%가 되어야 되는데 영상에서 나온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앞에 영상 찍었던 것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 글을 좀 썼고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매매 방법은 뭐냐, 빨리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이 주가의 움직임을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데가 넘지 못하는 저항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 뒤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뒤 이 종목이 나중에 하락을 했을 때 이거를 4등분선을 가지고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이 구간에서 해서 50% 매수, 그 다음 2차 매수는 또 밑에서 50%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매는 전자책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이고, 이 제가 알려드린 매매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바로 손절이 나가면은 큰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제 전자책에서도 이 손익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손익비랑 손실과 익절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의 명언 중에 손실은 짧게, 익절은 길게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소한 손익비가 1.1 이상은 되어야 승률이 50%일 때 수익이 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손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 이 SMC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1차 매수가 되죠. 근데 1차 매수가 된 상태에서 제가 매도를 이 저점 구간 대비해서 1.5칸 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번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치면은 한번 수익 낼 때 한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1차 매수니까 비중이 50%를 들어간 상태에서 8번을 이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이게 2차 매수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져서 여기 2차 매수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등을 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1차 매수 할 때는 비중 50%를 넣었지만 2차 매수를 했을 때 비중 100%가 됩니다. 근데 이 100%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손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4등분선의 저점을 손절로 정하는, 만약 손절이 되면은 100%의 비중을 다 투입을 했는 손실이 되면서 한 번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1차 매수로 8번 벌었던 거를 한 번에 한 두 번 만에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 계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꾸준히 조금씩 벌다 한 번씩 이렇게 90만 원씩 손절이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8번 수익 냈지 2번 손실돼서 오히려 본전이 되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차 매수 가격과 2차 매수의 중간 가격인 이게 평단가가 손절가와 이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얘를 다시 보면 1차 매수 가격이 여기죠. 2차 매수 가격이 이제 여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2차 매수까지 되면은 평단가가 여기 3,100원인데 이 3,1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절가까지 떨어지면 이것만 해도 20%의 손실이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차 매수를 했을 때 20%를 먹는 것과 이게 2차 매수까지 돼서 비중이 100% 된 상태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이 1차 매수에서 20%를 벌더라도 이거를 2번을 수익을 내야 이 손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손절이 난 횟수가 더 많아지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특히나 저처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는 음봉 매매자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처럼 상승을 하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는 것들을 이제 음봉 매매라고 하는데, 혹은 낙주 매매라고도 하죠. 특히 이제 음봉 매매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에 걸리면은 이제 크게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책에다가 작성을 좀 했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비중을 조금 나눴습니다. 1차 매수는 30%, 2차 매수는 70%로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2차 매수가 되더라도 평단가와 손절가의 이격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지만 이제 1차 매수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2차 매수까지 된 상황이면 오히려 평단가가 한 이쯤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아까는 3,700원이었으면 한 3,450원까지 내려오면서 이 손절이 되더라도 이 손절가와 이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건데요. 1차 매수로, 그러니까 1차 매수 비중 30%로 수익을 여러 번 내도 2차 매수 상태에서
오히려 손절되면, 그러니까 먹을 때는 쥐꼬리만큼 먹고 손절 당하면 손실 크게 나는 건 똑같잖아. 오히려 위에서 말한 50대 50보다 더 손익비가 안 좋잖아, 이 사기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1차 매수 30%, 2차 매수 70%로 바꿨다는 것이고, 이 방법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가 전자책에 좀 남겨놨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공개를 하기에는 원래 다 공개해드려야 되는, 좀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뭐 기회 되면은 공개하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 2차 매수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이제 블로그에다 작성한 게 3대 7 이론으로 해서 30대 70이고, 잠깐 읽어보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시기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그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강했던 종목, 약했던 종목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1차 매수 30%, 2차 매수 70%로 좀 바꿨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더 찾았는데, 이거는 전자책에다 좀 남겨놓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좋은 매매법이다, 급하면은 안 되고 자리에 오면 사면 되는 건데 1차 매수가 체결되면 1차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매매다. 그리고 재료가 없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고 앞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만 매매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하셨고, 제가 이제 SMCNC라는 종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그러니까 구독자님께서 재료 소멸이 다음 달에 날 거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블로그에다 작성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주식을 오래 못 보시는 직장인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1차 매수가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차 매수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재료 없는 종목을 하지 말고 거래량 터진 종목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재료 없는 종목은 상승할 이유가 없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간에서 잡아 매매는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상승할 때 파는 그런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STX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 STX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장대 양봉, 이 주가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TX 경우 최고 거래 대금이 2,100억이나 터지기도 했고요. 2,10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같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가지고 4등분선을 그어서 우리 1차 매수, 2차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목 추천한다고 하면서 3개 이야기를 했는데, SMCNC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거 잠깐 제가 이야기 못한 게 있는데, 영상이 좀 속도가 빠르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일부러 영상을 1.25배속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좀 빠른데 좀 너무 빨라가지고 보기 힘드신 분들은 0.7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MCNC의 재료가 무엇이었냐 이야기하면, SMCNC는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입니다. 최근에 SM이 인수 이야기로 지금 시장이 활발한 상태인데요. 특히나 카카오랑 하이브가 이 카카오 인수를 두면서 최근에 SMCNC의 주가가 대폭 상승 중입니다. 거의 100%가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SM의 지분을 많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업체 카카오나 하이브에서 주식을 계속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 SM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뭐 주주나 혹은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인수를 할 때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SMCNC를 4등분선을 그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모난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위험한 거니까 말씀드리면,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네모난 구간, 그러니까 이 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재료 소멸이 나올 예정이니까 구독자님께서 매수를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어떤 거냐, 3월 31일 날 주총이 이제 열린다. 그때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공감이 되면, 약간 재료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하락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4등분선 그었을 때 얘가 지금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다음 주일 수도 있고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2, 3주 내에,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서 매수가 된 뒤에 2, 3주 내에 이제 바로 또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SMCNC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입니다. 매수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상승 후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SMCNC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죠. 이걸 다 합치면 총 1조입니다. 근데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은 총 1천억도 안 터졌습니다. 만약 세력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했다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세력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게 중요하고, 참 그리고 뭐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마스터방 30분봉 단타 마스터방에서 질문 주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이게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
이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좀 잘 찍을 건데, 주식에서 세력이 언제 물량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세력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의 물량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의 물량은 되게 큽니다.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매수, 그러니까 대기 매수 물량이 있더라도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하락할 때는 특히나 개인도 겁을 먹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분봉이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 투매라고 하죠.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은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자신의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개념은 우리 개인들한테 돈을 벌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의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이 주가를 올렸을 때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이유는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 하면서 따라 사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세력의 물량이 크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 한 번에 매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주가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서 개미털기를 하죠. 이 개미털기를 한 뒤 주가를 이제 올려서 뭐 2차 상승, 그러니까 여기를 전고점을 넘으면서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상승시키면서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세력의 물량은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집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들은 이것도 다음에 영상으로 좀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게 매수만 해서 막 거래대금 터진 거냐, 매도도 같이 나왔으니까 거래대금이 터진 거지 라고 지적하실까봐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사, 그러니까 인수 재료 자체가 주식에서는 가장 큰 이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정치 대선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인수, 피인수 관련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하려는 업체는 피인수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SM이겠죠. SM 회사의 지분을 많이 소유해야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사들이려고 하고요. 하물며 SM이라는 시가총액 3조가 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카카오랑 하이브 같은 이런 큰 대기업이 뛰어드는 겁니다. 이 지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SM 인수 재료는 주식판에서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다시 처음에 이제 구독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대로 매매하면 100% 손실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면 큰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도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고 100%는 아니지만 그 내용도 전자책에 작성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유료로 팔기 때문에 무료로 좀 공개 못하는 점은 좀 죄송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올려주신 구독자님의 질문 중에 이 켈리의 공식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그냥 뭐 정의는 그냥 요약을 하면 반복된 일련의 베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를 가지고 4등분선 그어서 뭐 여기서 매수한다 이런 반복된 행동을 가지고 이게 이 수익이 나기 위해 올바른 비중 관리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켈리의 공식이.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 베팅에 대한 그 자기 자본 금액이 몇 %인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이거를 맞게 하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른 전략보다 우월한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승률이 높고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경우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켈리 공식이라 쳐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좀 저도 이게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괜히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질문 몇 개 더 보고 말씀드리면, 종목 선정하는 거 보니까 이분 못하는 분은 아니네요.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에서 매매를 해서 매매를 한다면 승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님도 그런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유료 강의, 이런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로 건 무료로 파네라고 해서, 그래서 좀 공개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책 내용 중에 20-30%밖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를 전자책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꾸준히 뭐 매매 참고할 만한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란돌림이냐고 물어보시는, 저는 란돌림이 아니고 란돌림이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안 계셔서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그건 바로 계좌 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매매 기법과 같은 방법론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이거죠. 그러니까 4등분선을 그어서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디서 매수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계좌 관리 방법은 소홀히 합니다. 만약 계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51%의 승률만 있으면 수익이 나고, 아니네요. 30%의 승률만 있어도 손익비를 잘 계산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매매 기법에 열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 관리라는 걸 느낍니다. 이 계좌 관리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저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더 발전할 것이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매 기법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뭐 기준을 정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계좌 관리를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좀 너무나 꼰대 같은 말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마인드의 차이고 좀 그릇의 차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계좌 관리 방법도 언젠가는 공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좀 봐주셔서 뭐 블로그에다가 더 보고 싶은 내용 같은 거 적어놨는데, 여기 30분봉 단타 매매라 이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서 잡아 종목
이렇게 재생 목록에다 추가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피드백 주시면 또 내용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